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합당 얘기가 갑자기 터져나와갖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오늘 그 민주당 의총이 있어요. 예? 원래는 저 이제 검찰 개혁 법안, 중수청 법안하고 공수청 법안 이걸 논의하기로 하겠는데 오늘 대표가 합당 발표를 했고 네, 이제 조국당의 의사를 기다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께서는 우리 최고위원들한테 20분 전에 또 통보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발표 20분 전에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저 발표하기 전에 좀 너무 당혹스러운 일인 것 예, 같은데. 발표하기 전에 안 알려줘요 그러면? 대표 주장은 이게 이제 혼자만 못 제가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가? 저도 참석했는데. 아니 대표님 말씀이 그런 거고. 지금 막. 저는 이제 이게 워낙 사안이 네. 약간 보완이 필요한 얘기고 예, 또 약간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이제 협의를 했고 예.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겠다 네. 이런 것 같고 아, 제가 봐도 이제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소통 과정을 거쳤다. 누구랑? 누구와요? 당 관계라든가 뭐 관련된 뭐냐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통을 거쳤고 다만 우리 당 이 최고위라든가 예. 또는 뭐 당 의원들하고는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했기 아니 때문에 근데 당을 합친다는 거는 그 당의 매우 큰 이벤트이자 당의 운명이 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큰 정당이니까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큰 당에 있는 당의 일을 당의 최고위원 내지는 의원들 혹은 뭐 당원 뭐 모두에게 다 물어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당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고민을 저희도 여러 사람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고 또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서 들었던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네. 소통할 분들하고 소통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통할 분들이라 함은 왜냐면 청와대도 지금 몰랐다는 그 공식적으로는 네. 네.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이제 하는데 손대지 않겠다 몰랐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최고위에서 이 얘기를 먼저 대표가 꺼냈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들은 분들은. 분위기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뭐 시간이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의총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합당 제의를 했다 말씀하시면서 네. 최고위원들한테도 20분 전에 얘기를 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당의 분들은 네, 의원분들은 이 소식들을 좀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뭐야 어안이 벙벙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역시 이제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이거 아닌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약간 뭐 주변 분들 반응은 어때요? 저한테 이제 문자 오는 것은 뭐 이제 너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할 것이면 잘 됐다 또는 이게 논의가 된 거냐 물어본 과정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까지 생각한다면 네. 조국당하고도 이렇게 합쳐하는 것은 맞다. 제가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너무 곤란하시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더 여쭤보면 그 이제 시점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합당을 제안한 모양이긴 한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합당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전역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금 포지션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지금 합당하면 조국혁신당이랑 조금 지분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당연히 이제 당내의 반발이 적지 않을 텐데 예. 이제 그거는 어떻게 사전 협의는 안 됐을 것 같고 또 어떻게 그때 앞으로 그럼 해결을 하실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 점도 충분히 대표께서 고민했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우리 정도 최고위원님은 정도의 그래도 친청 후보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소외될 수 정도의 있어요? 예, 논의는 고민은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아. 봐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이미 다 가만히 돼 있을 것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하나만 제가 진짜 친청 후보는 요거 하나만 다 대답해 주세요. 그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을 흡수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자기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합당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인가요?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인데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대표 말씀은 우리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앞으로 대선까지 생각해 보면 조국 혁신당과 이렇게 합당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최적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부적인 내심의 의사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큰 틀을 보면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조국 혁신당 의원들과 또 친하게 잘 지내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국민들께서 저를 가문함에 가보면 제가 조국 혁신당 의원인지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 아니 그래요? 정신 차려 이마에 왜냐하면 아니세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네. 검찰국장이었고 조국 대표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의원인지 아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셨을 텐데 그분들은 평소에도 결국 언젠간 또 민주당에 합쳐야지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뭐 합당보다는 뭐 연대 정도 이렇게 갈까 뭐 이런 의견. 의원들은 네. 별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지역에 가보면 네. 당원들께서 또는 또 조국 혁신당 당원도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되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시죠. 좀 합시자. 예. 아, 근데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12석의 비례정당이에요. 네. 비례정당이 들어오면 이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12개를 지금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피 터지는 전쟁에 지금 추가로 이제 참가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이걸 과연 그냥 받아들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야, 이 JTBC 박능한 여의도 안 나왔으면 지금 그 토론을 하고 토론 결과를 약속을 하는 바람에 괜히 약속해가지고 좀. 충분히 그 얘기를 딱 누구는 네,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제 발언했고, 한덕수 얘기하려고 누구는 뭐라고 발언했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네, 아쉽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와서 그때 발언 내용을 좀 상세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하여튼 뭐 합당 이야기는 그러면 워낙 이제 방금 나온 지금 소식이라 약간 모두가 당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여쭤봤고요. 네. 근데 하여튼 몰랐다. 굉장히 보안 유지가 잘 됐던 예.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사실 아까 놀랬고요. 그 속보가 떠서 전혀 네. 없었어요. 전혀 그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내 현역 의원들도 지금 몰랐으니까. 그래요. 뭐 장철민 의원도 그렇고 모경정 의원도 그렇고 아니 지금 조국 화답하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네.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당원들의 어떤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 의원들한테도 비밀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절차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화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라북도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뭐 아마 답을 줄 거다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 수렴 절차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만 절차도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일단 던져놓고 조국 대표만 답하면 합당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오늘 지금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총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 네.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고 전 더 궁금한 게 네. 월요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과연 청와대하고 교감은 있었을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소수는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 제안을 하면서 대통령의 사전에 정보 공유를 하지 않거나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 공감 없이 제안하지 네. 않았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는 반면 그날 뭐 반명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명 친청, 네. 뭐 친명 친청 이런 얘기. 네. 이재명 친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네, 대답했죠. 그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공유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만약에 공유가 안 된 그러면 상황이면 놀라운 얘기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6.3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자기가 좀 이제 당내 정치적 역학구도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슈 뭐 이런 어젠다를 선점하는 그런 어떤 의지인지, 안 그러면은 며칠 전에 진짜 뭐 이재명 대표하고 2시간 40분 당 지도부하고 그런 이제 저녁 만찬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6.3 지방선거 승리마저 손에 져야 이제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목표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청와대 그 교감 속에서 이걸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급격스럽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 네.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입장에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제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뭐 일정 부분 정청래 당 대표 내지는 안 그러면 조국 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지금 이제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뭐 정물 라인이 움직였던 뭔가 교감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유추해 나가면은 아무래도 영남권에 그러면은 이번 6.3 선거 승리를, 특히 이제 TK 정도는 갈라파고스의 섬을 만들고 불경까지는 이제 공략을 해보겠다는 건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럼 조국을 갖다가 조국이 네. 전재수 의원이 저는 부산시장 나간다고 봅니다. 부산시장으로 서고 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조국이 이제 가서 깃발 꽂고 하면은 이 불경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큰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시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면 조국 혁신단 내에 뭐 12명 나머지 의원들에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딱 알고 있어요. 그럴 수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있고. 하여튼 뭔가 6.3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예. 조국 혁신당 대표와 손잡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로를 이렇게 뭐 가져가는 그런 거예요. 의지는 갖는 거 좋고 합당도 할 수 있긴 한데. 뭘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이 뭐 얼마나 힘들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각 당의 이제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정이긴 합니다만, 당 대표가 뭐 최고위원들한테 일단 상의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의총 같은 데서 그래도 우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조국 혁신당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견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격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약간 군불 떼듯이 예. 뭐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간간히 나오기도 했어요. 예. 이를테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뭐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하셨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뭐 큰 곳은 뭐 우리가 이를테면 서울시장 같은데 후보 내가지고 경쟁하면 뭐 서로 다 패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몰라도 이를테면 지방의원 선거에서 2명 뽑는데 이런 데는 후보 내겠다. 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혹은 뭐 그 전략적 연대 이런 거는 얘기를 간간히 했는데, 설마 청와대하고 이런 교감 없이 이런 얘기를 전격 그럼. 이렇게 한다? 저는 상상 불가. 첫째,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정청래 대표 예방했잖아요. 신임 정무수석이.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전혀 모른 채로 어제도 이런 얘기를 이를테면 사전 교감이 없었으면 귀뚱도 없이 이런 얘기를, 저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사전교감 했다고 봐야죠. 예. 100%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랑 사전 교감했다. 제안이 6.3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입니다. 네. 맞아요. 네. 같은 때문에, 번호 달고 가자거든요. 때문에 6.3 지방선거의 포석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부울경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겠다. 근데 이 구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만약 부산시장을 못 나가게 되면 뭐 조국 대표도 카드가 될 수 있죠. 부산시장을 나간다면 뭐 북강석 앞 지역구에 재보궐선거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그러면 부울경 전체 선거판을 휘저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큰 선거의 위기가 지금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변수는 조국 혁신당 내부에 독자 노선 기류가 좀 있어요. 애초에 저 당을 만들 때부터. 네. 근데 거기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된 제안이어서 조국 혁신당 내부 논의가 어떨지, 뭐 저는 큰 틀에서 그냥 갈 거라고 보는데, 네. 통합할 거라고 보는데 약간의 진통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내부의 나머지 조국 대표를 뺀 나머지 의원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야만이 네. 이 통합에 따른 그런 득실 측면에서 네. 조국 혁신당이 가져갈 게 많아집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조국 대표도 이거 어떤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 이랬는데 나머지 의원들도 다 좋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요구 이러면 누가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 측에게 그 시쳇말로 좀 튕겨라.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런 거고. 네네. 정청래 당대표의 오늘 저런 전격적인 입장은 예.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큰 교감 없이는 말 잃는 행위를 한다면은 예. 이거야말로 1인 1표제와 함께 네. 날아갈 사안이죠. 이거. 국민의힘은 저 개혁신당이랑 합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멕시코 갔다 오자마자 네.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장을 찾은 것은 인숙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6.32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일정 예. 부분 자기가 보수 진영 정치에서 큰 그러니까 중심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지금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이 통합 문제는 민주당이 정치 쪽으로서는 상당히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네. 일단 뭐 지방선거 판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일단 합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일테면 국회에 입성을 한다거나 뭔가 예. 다른 경로로 이제 공직에 오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전당대회 판도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죠. 당 대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또는 그런 혹은 말씀이고. 재보선에서 뭐 후보로 안 뛰더라도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지금.